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가끔씩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 눈앞에 닥치는 현실에 집착하거나 또는 심지어 흥분하기보다는 차분히 시간을 조금 길게 늘어뜨려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까,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차근차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자막처럼 코로나 이후 이제는 새 겁니다. 자, 각국 정부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가 이처럼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지난해 다 종식될 줄 알았죠. 특히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이제는 많이 잦아들 줄 알았는데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한국도 그렇지만 각국 정부,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제 봉쇄를 다시 단행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코로나 재확산, 팬데믹의 다시 유행, 이것을 우려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코로나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경제 이야기, 즉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지난해까지 전 세계 각국 정부가 어마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어볼까요? 자, 미국이 최근 부양책, 코로나 부양책 얼마였습니까? 원화 기준으로 2,000조 원이 넘는 부양책. 그런데 또 새로운 부양책을 바이든 정부에서 다시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 원화 기준으로 3,000조 원 정도입니다. 자, 그 돈은 일종의 인프라 투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올해 바이든 정부에서 두 가지, 첫 번째는 2,000조 원, 두 번째는 3,000조 원 올해 이것만 합쳐도 그대로 성사되어서 진행한다고 전제할 때 5,000조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트럼프 정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번에 걸쳤던 재난지원금을 합하면 또 원화 기준으로 수천조 원 이상이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와 올해 바이든 정부 행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돈이 풀려나간 총액만 하더라도 원화 기준으로 1경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이 비단 미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 한국도 말할 것도 없고 이웃 일본도 말할 것도 없죠. 모든 정부의 공통적인데 여기서 한 가지,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당연히 이렇게 나간 돈은 누군가가 메꿔내야 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세금이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각국 정부에서는 이 세금 정책, 어떻게 돈을 거두어 들일 것인가 세금으로, 이러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자, 다시 뛰는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알다시피 지난해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한 주당 가격이 10만 원이 금세 될 것처럼 10만 전자 했는데 9만 원을 조금 넘어서더니 털썩 주저앉아서 지금까지 3개월여 가까이 8만 전자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 4분기 즉 4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꿈틀대는 것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궁금하시죠? 또한 삼성전자 주가는 아무래도 반도체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최근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는 반도체 관련 정보 가운데 이른바 차량용 반도체가 너무너무 공급 부족이다. 그래서 한국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생산을 못하고 자동차 공장이 중단했습니다. 가동을 멈췄다는 거죠. 바로 자동차용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실생활이든 그리고 투자 측면에서든 조금 길게 바라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지금부터 관련되는 몇 가지 뉴스들을 다시 재해석해 드리는 방법으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를 가져온 것은 이웃 일본의 경우입니다.
일본의 부채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미국이 얼마나 돈을 썼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웃 일본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큰 나라들, 경제가 규모가 큰 나라들이 엄청난 돈을 빚으로 땡겨 썼습니다. 보면 일본 같은 경우 지난해 일본의 장기 채무잔고가 올 3월 말 기준으로 무려 원화 기준으로 1경 325조를 넘을 전망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일본의 도쿄 신문에서 그렇게 보도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같은 일본의 장기 채무 잔고는요, 1년 전보다 약 100조엔 원화 기준으로 1,033조 원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일본 역시 코로나 때문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규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했기 때문인데 지난해를 포함해서 지난 10년 동안 일본의 장기 채무 잔고가 1.5배로 늘었다라고 도쿄신문 같은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일본인 1인당 약 800만 원 원화 기준으로 8천만 원이 넘는 빚이 생겨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빚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일본과 같은 덩치가 큰 경제 규모가 큰 국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세계 각국의 정부가 빚을 엄청나게 졌다. 자, 그렇다면 이 빚은 외상이 없다. 누군가가 갚아야 되는데 그것이 세금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요, 세금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뭐죠? 바로 소득세, 또 기업의 법인세, 또 주택을 보유한 분들의 보유세 이런 등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또한 거래세, 양도세 이런 등등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나온 세금에 대한 이야기, 미국 이야기입니다. 자, 이 자료, 이 신문, 이 기사는 조선비저에서 보도된 기사를 가져온 건데 지금 제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로 돈 번 부자들 세금 더 내라. 이른바 슈퍼리치 부유세입니다. 슈퍼리치 부유세인데 자, 대략 요약된 것만 보겠습니다. 자산 560억 원이 넘는 부유층의 최대 3% 추가 과세를 하면 10년간 3,400조 원 정도 세수를 마련할 수 있고 자, 그것은 인프라 투자,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하려고 하는 3,000조 원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부자들의 재산은 각종 주식 투자 등으로 오히려 엄청나게 더 커졌습니다. 그 결과로 코로나 때문에 부의 편중,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유세는 민주당이죠. 미국의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지난 3월 1일입니다. 지난달 3월 1일 날 바로 부자 과세, 이른바 부유세 과세안을 의회에 발의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래요. 보유자산이 5천만에서 10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환산하면 약 562억 원에서 1조 1240억 원 이상인 가구, 가정에 기존 세금, 지금까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세금과 별개, 그러니까 추가죠. 추가로 연간 2%, 10억 달러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3% 세금을 매년 물리겠다. 이것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지난달 3월 1일자로 의회에 발의한 법안입니다. 물론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설득력은 있습니다. 예컨대 보면요, 미국의 경우입니다.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75%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 팽창해 있는데 특히 코로나 유행 이후 억만장자의 재산은 40% 급증한 반면 저소득층의 수백만 명이 실업자로 전락했다.
자, 이것은 코로나가 오히려 부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으므로 코로나로 인한 엄청 초과 소득을 얻은 특히 부자들은 세금을 좀 많이 내라, 부유세라는 별도의 세금을 더 많이 내라,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주장들은 대체로 대중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유춘식 기자, 이 유춘식 기자는 로이터 통신 한국경제특파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이분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정리한 것에 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유세, 과세가 민주당과 공화당 양 진영 간의 정책 선호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실시한 합동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4%가 부유세 부과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진보 성향이 높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77%,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들은 과반수가 넘는 53%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 같은 부유세가 여론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산들이지 않습니까? 이 개인의 자산들을 단순하게 여론, 특히 일부 소수의 부유층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쓰자.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론에서 당연히 여론조사에 우호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그런 식으로 부유세를 몰아가는 것은 전혀 정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중요한 것은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세금까지 서서히 적극적으로 등장하고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금들, 근로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등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 오를 수밖에 없다. 제가 그전에 동영상에서 부동산 올가미론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한국 정부 역시도 각종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들을 점진적으로 시간의 문제일 뿐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절세,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할 수 있으나 그것보다 본인의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절세를 미리미리 준비하느냐가 더 큰 이익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또한 이것은 단지 부유층, 돈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10년, 20년 우리나라 세율은요. 지금 현재 유럽, 선진국들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 낮죠. 고령화는 가장 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그 시대의 세금에 대한 문제도 조금 같이 미리 생각하고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를 또 연구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다음에는 아까 주제에서 말씀드린 다시 뛰는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기사 몇 가지를 보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할지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한국경제TV에서 가져왔습니다. 제목이 이렇네요. 반도체 빅사이클 2년 이상 삼성전자 상승 랠리 시동이라는 내용인데, 자, 앞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전자에서 벌써 석 달째 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분기부터 정확하게는 4월 1일을 전후해서 꿈틀거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면 삼성전자 주가 조정이 마무리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부터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건데 왜 그럴까?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뉴스는 우리가 자주 접했을 것이고, 더 직접적인 것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이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 인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자, 반도체를 공급하는 세계 1등에서 6등까지의 회사 정도가 있었다면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인데,
이 키옥시아가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다 라고 한다면 그만큼 경쟁이 줄어든다는 거죠. 경쟁이 줄어들면서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작년까지 주요 낸드 메모리 공급사는 6개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키옥시아 인수가 마무리되면 하나 사라지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반도체 회사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를 지금 진행 중인데 마무리가 되면 결과적으로 전 세계 반도체 낸드 메모리 시장은 4개사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 과잉 우려 해소 이런 것도 좋지만 오히려 D램에 더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라고 노건창 현대차 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인터뷰한 내용대로 어쨌든 경쟁사 공급사가 줄어들면서 또 일본의 반도체 기업을 인수한다면 이 마이크론도 인수한 이후에 하이닉스처럼 D램에 투자할 돈이 없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공급 현상이 있는데 경쟁자는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당분간 빅사이클로 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급의 부족 현상 때문에 최근 서버 D램 가격은 2분기에 20% 이상 높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20% 이상 높아질 전망이면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그 이상, 그죠? 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또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것은 경제 회복에 대한 확실성을 더하고 또 최근 보면 코스피의 외국인 매수세가 최근 며칠 동안 상당히 두드러지게 많아졌죠. 자, 이런 영향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 단기 전망을 조금 밝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반도체 상승 랠리 기대감은 높아지면서 7일입니다. 내일 모레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어떤 가이던스를 내놓을지를 주목하고 있는데 시장의 기대치는 상당히 좋은 가이던스를 내놓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오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8만 원 초중반대 이 가격은 상당히 싼 가격은 틀림없다. 한 석 달 동안 행보를 했습니다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를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해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요.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또 참고로 알고 있을 내용은요. 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왜 반도체 자립을 선언했나? 무슨 말이냐면 현대모비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큰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즉 이 제목만 보면 현대모비스는 잘 알고 있죠. 현대차 그룹, 현대차 기아차의 부품을 공급하는 핵심 계열사죠. 그런데 현대모비스가 반도체 자립 이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고 현대모비스에서 선언해도 이것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반도체하고는 다르다.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전체 반도체 시장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 수익성도 CPU, D램, 낸드 등 메모리보다 적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즉 반도체는 모든 가전장비, 자동차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트북, 컴퓨터, 또 스마트폰 등등에 다 사용되고 있죠. 그 가운데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전체 반도체 시장의 규모에서 크지 않고 수익성도 컴퓨터에 주로 들어가는 CPU나 D램, 낸드 등 메모리보다 적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에는 인텔과 같은 초대형 업체들조차 시장도 작고 수익성도 낮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다가 요즘 매우 공급이 부족하니까 조금 발을 들여 놓는 단계 정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한국은 고작 2.3%, 즉 차량용 반도체의 국가별 점유율에서도 고작 2.3%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한국은 반도체의 대국인데 이 같은 반도체 대국에서조차도 자동차를 못 만들 정도로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가 품귀 현상이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반도체에 대해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자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현상이 전체 반도체 시장의 공급 부족에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그것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적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 이 점을 구분해서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주로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앞서 우리가 보았듯 CPU, 또 낸드 이런 등등의 기존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 등등에 나가는 필요한 반도체 자체의 공급 부족, 또 경쟁사가 2개 정도 줄어들 예정, 그리고 이미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2분기에 가격 자체가 20% 이상 오를 것이다, 올랐다라고 생각할 때 이들 기업들의 당장의 전망들은 좋다. 그래서 향후 2년 동안 빅사이클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그동안 3개월 정도 8만전자로 계속 개걸음했던 삼성전자 주가, 또 하이닉스도 좀 비슷합니다. 같이 이제 횡보를 했죠. 이들 주식 종목들을 결과적으로 조금 고점에 물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기다리면 좋겠고, 또 지금 이들 기업의 이들 반도체 주식에 투자해도 좋을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해도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가지, 첫째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조금 길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될지 생각하는 시간 가졌고요. 또 2번째는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종목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분들, 또 특히 고점에 물렸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 걱정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들을 이제는 조금 더 기분 좋게 기다려도 될 것 같다 라는 말씀 2꼭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돈 파는 가게는 오늘도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